은퇴한 회사형 남편들이 갖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착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은퇴하면 집사람이 놀아줄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착각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가족들이 내 재산이고 보험이라는 착각입니다. 즉, 내가 노후에 은퇴를 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너희를 키워줬으니까 너희들이 내 은퇴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재산이고 보험이겠지라는 착각인데요. 아마 최근의 젊은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임을 잘 아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연로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부모님이 90살까지 산다고 하면 그때 자녀도 이미 60살인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런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벌써 자녀들도 노인 60이 됐는데 또 어르신이 90이 돼서 만약에 아프시기라도 하면은 그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의 나이도 이미 예전으로 치면 환갑을 넘은 나이라는 이런 거죠. 그때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65세 노인이 되고 나서 일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좀 현실적인데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나는 집사람과 같이 놀아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가족을 위해서 회사형 인간인 경우에는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셨고 집을 그렇게 건사했고 남들과 달리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삶의 기반을 만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의 시간과 삶을 모두 회사에서 투여하면서 나머지 시간 은퇴하고 나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와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시간을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로 만약에 집에만 계셨던 사모님들의 경우에는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죠. 집에 있다는 얘기는요, 집을 중심으로 이미 기존의 인간관계나 사회관계, 생활관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회사 다니는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집에서의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생활 시간표가 촘촘한데 이것을 마치 은퇴하고 나서 회사라는 큰 시간이 빠져버리고 나머지 시간이 빠진 사람이 그 시간을 나와 같이 지내야지라고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모님 입장에서 다니던 하루하루 일과가 있고 만날 사람들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남편하고 놀아줘야지라고 하는 부담감이 처음에 어떻게 맞출 수 있겠지만 점점 갈등의 소지가 되고요. 특히 밥의 문제에 있어서 세 끼를 다 차려주는 삼시가 됐을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노 전문가 오가와 유리 씨는요, 은퇴 후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남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후 준비를 잘해두신 분, 그리고 삼시기처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요리를 잘해주는 분, 그리고 남편 말을 잘 듣는 남편이 아니라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스케줄 속에서 이전을 생각해 보면요.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해서 잠깐 만나는 것, 그리고 아마 깊은 얘기할 시간도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주말이 되면 또 회사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회사 일의 연장으로 어떠한 여가나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던 사이가 매일같이 같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시 삶을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과 비슷하게 조금 양과 질은 늘더라도 집에 없는 남편이 각광받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갖는 착각은요.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일찍 죽으면은 어떠한 연금 준비를 왜 해? 이건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가 알아야 할 수치는 현재 시점에서 한국 남녀의 가장 빈도수가 높은 사망 연령은 평균 88세입니다. 평균 수명 했을 때는 뭐 80대 전후반 이렇게 되는데요. 그 뭐 건강 수명하면 73세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망하는 나이를 보면 88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흔을 넘으신 분들을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착각에 대해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가족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기대, 수명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회사형 은퇴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선배나 지인들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정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나마 잘 소프트 랜딩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러다임에 있는 거죠. 노인이 돼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통계적으로나 그 핵심적으로는 가난한 부분, 즉 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질병에 대한 것,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회사 생활을 정확히 하셨고 회사 생활에서 은퇴하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경제적으로나 그 건강 문제를 챙겼을 확률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를 봤을 때도 약 제가 추정하기로는 상위 5%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상위 5%에서 한 40% 정도까지는 아마 가장 큰 고민은 시간에 대한 패러다임입니다. 60 초반에야 잘 모르겠지만 65세를 넘어서서 실제로 경제적인 활동이 이전과 다름을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더욱더 이 현상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은 노후의 삶의 문제는 국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망을 넓히고 있고요. 질병에 대한 예방까지 넓히고 있어서 이쪽은 공공 영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본질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결국 함께 내가 배우자랑 보내려고 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함께 그 시간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분들은 이미 그 시간을 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끼어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고요. 이러한 근저에는 은퇴 후에 넘쳐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시간을 채워야 할까요? 은퇴 후에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면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패턴인데요.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뭐 가사 일을 하거나 일을 하고요. 또 그 회사나 일을 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출근 통학을 하고 저녁 시간에 잠깐 여가를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단순한 패러다임이 되는데 은퇴 후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그 일이라는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산책을 해야지 또는 내가 좋아하는 못했던 취미를 해야지 아니면 못했던 공부를 해봐야지 아니면 이제 TV 시청이나 요새는 유튜브 같은 미디어를 시청해야지 그리고 하루 일과를 쭉 펴보면요. 저 같은 경우도 아, 이번 주에 점심에 누구를 만나야겠다라고 하면 그 일정이 굉장히 꽉 차게 되는 그런 현상이 회사를 다니기 전과 이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약속을 한번 갔다 왔다 하거나 또는 어떤 동호회로 촘촘히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간단한 운동부터 취미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동호회가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가족들이 다 바빠지겠지만 그래도 짬을 내서 가족 관계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웃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웃들과 사 한잔 마시는 이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시니어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이제 제 아내의 경우도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을 주느냐라는 요소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생 현역의 자세로 뭔가 일이 있는 분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은 비단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자신이 시간을 정밀하게 할당하는 일, 저 같은 경우 유튜브를 찍는 경우도 일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물론 봉사라는 게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건강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 좀 어느 것이 가장 행복하냐 제 아내의 경우에 봤을 때도 봉사하는 그 시간이 가장 삶의 만족과 행복감을 주는 거고요.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얻는 소소한 기쁨 또한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제가 존경하는 시니어 선배님들의 경우에는요. 이제 나이가 7학년, 8학년이 돼가면서 삶을 돌이켜보고 자신이 이 삶이라는 것, 특히 우리나라나 우리 환경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그 소명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 길거리를 깨끗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환경을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유산을 남기는 행동을 하시는 시니어들을 봤을 때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면요, 제 인생 이막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전과 같은 단조로운 패턴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의 근거에는 아마도 가족이라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 기사에서 본 것처럼 생각해 볼 부분은 이 가족이란 분들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부분은 주겠지만 전체를 다 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물론 같이 맞춰가면 너무 행복한 경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 특히 회사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 시간에 대한 고민들, 나의 하루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